네, 다음 단계는 D4 원인 분석 단계입니다.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. 자, 원인 분석할 때 많이 쓰는 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I입니다. 여러분 5I는 간단해 보이지만 적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요.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논리성 있게 쉽게 다가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고객사에 그 5i 작성해서 보내보시면은 보통 반려받는 경우 되게 많고, 이제 까다로운 고객들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반려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수정을 요구하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아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5i는 쉽게 쓰는 방법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딱 하나만 갖고 계시면 돼요. 5i는 아주 어린 초등학생처럼 읽었을 때 그 쉽게 다가오게 이해되게끔 설명돼야 되지, 이게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뒤에 거부터 거꾸로 써내려가듯이 써내려가시면은 절대 작성도 안 되지만 작성해놓고 나면 이상한 5i가 돼요.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절대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, 이게 여러분이 뒤에서부터 하거나 어느 정도 중간 결론을 내려놓고 5i를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, 이 진짜 개선하려고 하는 그 어떤 5i가 아니라 이 문서와 서류를 만들어서 빨리 이 8D와 대책서를 접수하고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. 아무래도. 근데 고객사는 그런 의도로 읽지 않습니다. 고객사는 자기들이 지금 이 불량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손실과 피해를 보니까 제대로 된 개선을 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, 우리는 그 서류만을 어떤 마무리를 빨리 짓고 싶은 거죠. 그러다 보면 5i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용도 영성하고 이 쉬운 거를 왜 이렇게 못 적나 하는 그런 그 눈초리로 고객사가 바라보게 됩니다. 그래서 5i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플하고 순진하게 접근하셔서 하나하나 읽었을 때 이해되게 넘어가셔야 된다. 여러분, 그러면 5i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요, 사실은 5번 안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. 5번 안에 하는 게 어려워지시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보통의 사례니까 오히려 5번이 더 어려워지고요. 그 다음에 제대로 하려고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대신 양이 듭니다. 최소한 7번, 8번은 내려가고, 기술적인 그 근본 원인 같은 경우에 10번 이상 내려가는 경우도 되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. 그래서 5i는 그렇게 접근하시고, 첫 번째. 그리고 다음은 5i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채널이 3개나 있어요. 네, 5i는 첫 번째 그 기술적이고 근본적인 원인, 두 번째는 관리 원인이라고 하셔도 좋고 유출 원인이라고 됩니다만,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관리 유출 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, 붙여서. 두 가지 다 같은 의미인데 자꾸 용어를 따로 쓰니까 그렇게 붙여서 쓰고요. 보통 잘 안 하시는 게 세 번째인데,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시스템적 원인입니다. 시스템적 원인을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허용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근본 기술적인 원인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관리 유출적인 원인은 왜 유출되는지를 설명하시면 간단하게 이해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검출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면 되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채널을 접근해야 되는데, 이 8D 리포트의 프로블럼 솔빙 오리지널 버전의 CQI 20하고 다른 데들 이렇게 이론적인 그 서적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그런 세 가지 채널을 접근하게 돼 있는데,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접근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, 그 원인을 세 가지 다 쓰는 자체도 하나의 5i도 어려운데 이 세 가지씩 하려니까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접근하셨으면 좋겠고, 이 원인 분석 툴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주로 말하고요. 5i는 조금은 그 어느 정도 실무적인 팁이 있어요. 5i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는 게 안 돼요, 사실은. 그래서 5i는 이 조직의 어떤 상황도 조금씩 이해가 돼야 되고, 이 불량의 제품과 이 불량과 관련된 공정의 어떤 흐름이나 그 공정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기재가 가능하고요.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재하게 되거나 초기 개발이나 양산 초기 단계에서는
이 보통은 5i보다는 특성 윈도가 더 잘 어울립니다. 예, 여러 가지 이름이 많겠죠, 특성 윈도는. 그래서 이 특성 윈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뭐 5i를 접근하시든 특성 윈도를 접근하시든 D4 4단계의 근본 원인 접근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시고 꼭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답을 내려놓고 기재하시면 오히려 더 작성도 안 되고 고객도 받아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온다. 그리고 D4는 D5 단계 근본 원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한 단계잖아요. D5가 이 단계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아시겠죠?